30일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맞대결. 그 중심에는 시즌을 앞두고 한화로 이적한 심우준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경기 초반 3루 주자로 출루한 뒤 투수 앞 땅볼 타구에 과감하게 홈으로 전력 질주했고 기아 내야진은 당황했죠. 여기에 포수는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심우준은 세이프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KT에서 이적한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가치와 존재감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이 플레이를 본 사람들 중에는 그를 키운 KT의 이강철 감독도 있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심우준은 출루하면 정말 까다로운 선수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싶지 않은 타자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선수가 지금은 타팀 유니폼을 입고 리그 초반부터 존재감을 폭발시키고 있으니 이강철 감독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죠?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심우준이라는 이름은 사실 오랫동안 야구계 안팎에서 크게 조명을 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묵묵하게 그리고 팀을 위한 야구를 해오던 선수였는데요. 그는 2014년 KT 위즈가 창단 멤버를 구성할 때 고졸 신인으로 입단했습니다. 화려한 스카우팅 뉴스 없이 팀에 합류했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1군 무대에 서면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데뷔 이후 심우준은 내야 전 포지션을 두루 경험하며 결국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유격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가 보여준 플레이 스타일은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감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빠른 발과 주루 센스 그리고 타석에서의 끈질긴 승부로 다른 팀 입장에선 참 성가시고 까다로운 선수였고요.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 운용의 확장성을 더해주는 귀중한 조각이었죠. 2021년 KT 위즈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을 때 심우준은 144경기 전 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강철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 중심 유격수로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홈런을 많이 치는 것도 아니었고 타점이 눈에 띄게 높은 것도 아니었지만 누가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감독은 늘 그의 이름을 꺼냈을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이강철 감독은 심우준이 출루하면 작전이 하나 더 생긴다. 상대 입장에선 정말 내보내기 싫은 타자라고 말하며 심우준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능력을 가진 선수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 종료 후 심우준은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몸담아온 팀과의 첫 번째 협상 테이블이었죠. 문제는 KT 구단이 심우준에게 뚜렷한 잔류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는데요. 구단 측은 팀의 방향성을 리빌딩과 세대 교체로 잡고 있었고 젊은 내야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또한 셀러리캡 관리와 FA 시장 전략을 고려해 심우준의 역할을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판단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심우준 입장에서 보면 수치로 평가받지 않는 자신의 가치가 구단 내부에서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팀에 더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쓸쓸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시점에서 한화 이글스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2024 시즌 종료 후 김경문 감독은 한화라는 팀의 구조적 약점을 분석하며 가장 먼저 경기를 잇는 유격수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한화는 수비 실책이 작고 주로 플레이에 있어서도 자율적 판단보다는 소극적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노련한 선수 그리고 현장형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심우준은 그 공백을 정확히 채워줄 선수였습니다. 수비는 물론 주루 판단과 경기 흐름에 대한 직관까지 갖춘 전문가형 유격수였기 때문인데요. 한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준에게 4년 총액 50억이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FA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심우준에게 50억? 지나치게 고평가된 거 아니야? 수비형 유격수에게 4년 계약은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2025 시즌 초반부터 심우준은
한화의 전술적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고, 특히 기아전에서의 홈쇄도 플레이를 통해 그가 왜 필요했고 왜 중요한 선수인지를 결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3월 30일 경기로 돌아가 볼까요? KT의 옛 주전 유격수가 한화 유니폼을 입고 기아를 상대로 KBO에서 보기 드문 투수 앞 땅볼 상황 홈쇄도를 성공시킨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죠. 감독이 가장 아끼던 선수가 이젠 자신과 상관없는 팀에서 그가 가르친 모든 걸 그대로 실현해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이강철 감독은 심우준이 출루하면 까다롭다. 스트레스 받는 유형이다 라고 했죠.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정말로 좋은 선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선수를 왜 우린 보냈을까? 라는 자기 반문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론 야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강철 감독은 FA 때 심우준 잔류를 원했었다. 구단과 의견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은근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적 자체가 단순한 전력 재편이 아닌 감독과 프런트 사이의 시선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선수가 되었죠. 하지만 그 선수가 지금 리그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하고 팬들에게 열광을 안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강철 감독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한편 김경문 감독 체제 아래에서 한화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패턴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며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리드하는 선수 중심 야구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심우준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KT 위즈는 심우준을 떠나보내면서 젊은 내야진 육성이라는 큰 방향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이강철 감독은 자신이 키운 선수가 다른 팀에서 성공하는 모습 그 장면을 마주한 심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았을 텐데요. KT가 놓친 것과 한화가 얻은 것 그리고 심우준이 증명한 것.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야구는 기록과 숫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선택 그리고 후회와 성장을 함께 담고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KT와 한화의 맞대결에서 심우준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